(2024년 8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제는 MBC를 민영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MBC를 민영화해라.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현재의 박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씨 등이 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박문진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막아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통위가 임명하려고 하는 박문진의 새 이사 임명은 정지됐습니다. 이유는 새 이사가 임명되면은 현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를 이유로 인용을 해줬습니다. MBC가 지금 상당히 오보, 과장보도, 편파보도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정부의 노력이 찬물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당시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박문진 이사를 결정한 것도 따져봐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안소송이 열리면 이걸 따져서 이때 박문진 새 이사를 결정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무너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진숙 씨는 현재 탄핵돼 있는데 그의 탄핵 심판에서도 좀 더 불리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참여해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 가라라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유창원 판사가 이재명 구속하겠다고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정치적 판단을 했죠. 정치적 판단은 국회가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기각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체포가 안 되고 한국 정치가 춤을 췄는데 그것보다는 강도가 약하겠지만 또 한 번 한국 정치가 춤을 추게 됐습니다. 이제 MBC는 점점 더 친운동권적 취재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아주 기사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바이든 만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한 얘기 누가 들어도 뭐라고 들리지 않는 잡음 때문에 안 들리는 거를 MBC 기자가 자기는 이렇게 들린다고 주관적으로 써가지고 그걸 사실인 양 보도했던 그런 다른 매체들도 똑같이 다 그걸 들여다봤고 하지만 뭔지 모르니까 안 다룬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MBC가 이제 이러한 가처분을 받았으니까 더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MBC는 민주당을 등에 업고 민주당 나팔수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하고 정면으로 싸우겠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진숙 씨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가처분 때문에 탄핵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갑자기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봤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유창원 구속전담 판사와 같은 판단을 하는 바람에 확 한국 정치가 춤을 추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계속해서 혁명적인 정권이 돼야 된다. 그때도 여소야대의 국회였고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개편하면 뭔가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영 좋지 않았죠.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안일하게 대한 게 많죠. 제가 계속 주문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처럼 계속 행정공무원이 움직이도록 부지런히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을 움직이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별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볍게 부산 엑스포를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등등 하면서 총선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이 됐어요. 법원이 막은 거죠. 법원이 막았으니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그래서 혁명적인 정권이라면 이걸 바꿀 수 있는데 혁명적 정신을 혁명을 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프니까 혁명적인 정권, 혁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건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제가 뭐 조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대한민국 여러 방송들이 있죠. 방송사를 대상으로 5년마다 방송 제어가 심사를 합니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전파를 쓰잖아요. 근데 전파는 국가의 자산인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파수가 다 제한되어 있죠. 그 주파수 속에서 레이더도 쏴야 되고, 우리 핸드폰도 가야 되고, 방송 전파도 가야 되고, 라디오 전파도 가야 되고, 뭐 온갖 게 가다 보니까 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제한된 걸 쓰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게를 열겠다, 내가 무슨 제품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해서 하시면 되는데, 방송은 일단 주파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사업, 이런 방송사라면 허가권을 딱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돈벌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정부 로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하면은, 방송에다가 재미있다고 막 음란 비디오를 띄우고 막 그러면 시청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방송은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도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정적인 거는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 무슨 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하죠. 아예 상영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못하게 합니다. 이 국가가 군주정을 오래 하다가, 한 서양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빨랐지만은 어쨌든 한 17, 18세기를 지나면서 공화정으로 쑥 넘어왔습니다. 공화정에 넘어오면서부터 저 같은 사람들, 이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된 거죠. 옛날에는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옛날에 군주는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세자나 태자일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이 와서 경연을 해주죠. 나라를 잘 이끌으라고. 근데 저희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의무교육입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우측통행이라든지 뭐 어떻게 몸을 씻고 한다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셈법 같은 거를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지금은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줘서 그 정도 교육은 받아야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 문제를 결정하는 주인이 된다라고 해서 의무교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사회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건 기본기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송이 이제 공공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영국의 BBC라든지 일본의 NHK, 한국의 KBS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뭐 이런 그 어떤 정치색보다는 이 시사성이지만 객관성 있는 걸 쭉 보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문화유를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공방송이 들어섰죠. 그래서 공영방송이 생겼습니다. 이 국민들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이 방송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교육을 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교사의 집단하고 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기자나 PD 이런 집단들이 그게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기업을 세우거나 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보장해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국민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밥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계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싹 쏠려버리면 그쪽으로만 가버립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을 할 때는 국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국민교육, 의무교육이라든지 또는 공공방송에서 그런 쪽으로의 사람들을 채워서 쭉 키워왔어요. 그것도 원사이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사파 세력이 등장하고 좌파가 등장하면서 또 그러한 정권이 등장하면서 자기 정권에 맞는 사람들을 그러한 기관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교조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를 대부분 차지했죠. 그리고
민원연인이 언론연인이 하는 이 좌파 노조단체가 공영방송 이런 방송계를 장악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꽉 쥐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노조란 형태로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전에 좌파 정권 들어와서 그걸 바꿔버렸는데 노조란 형태로 딱 굳어지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부하고 마찰을 빚고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국민교육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정부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있는 임기기간 동안은 그게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있는데 국가와 달리 가는 국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이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 잘못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방류수 먹으면 잘못된다. 저는 후쿠시마 사고 1년인가 현장에 가서 회도 먹고 뭐도 먹고 잠도 잤고 이미 와서 그때가 2011년이니까 13년 지났는데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떠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념을 떠나서 허위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은 가짜로 만들었고 권은 공작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공작을 했던 거는 KBS와 MBC였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도 민영방송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들의 내용도 한번 보자 그래서 재허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5년마다 심사를 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채널A에 어떻게 운 좋게 탑10이란 방송에 처음에는 대타로 나갔죠. 누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그 다음 자꾸 불러주길래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 스타일이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 제가 잘 모를 때는 저도 이쪽 저쪽 의견을 다 전달해주지만 제가 쭉 취재해서 결론이 나면은 이거는 빨간 거야. 이거는 A야 하고 답을 줍니다.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진행자가 형이 오면 그때 채널A 제가 나가던 프로가 시청률이 낮았어요. 2%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면 2.1에서 2.2가 한 0.1% 올라간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패널을 교체하니까 빠지면 그게 떨어진답니다. 툭 떨어지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 고대 법대 나오고 방통위원장도 한상혁인가? 그 친구가 되고 나면서 이 채널A하고 조선일보의 TV조선을 이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경보가 울렸어요. 그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시청자들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쭉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제 방통위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제 입장에 들었을 때는 형 들어오면은 더 청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형을 자꾸 부르는 거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보내주면 잘한다고 할 텐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내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면은 형 발언 수위 조금만 떨어뜨려줘 그런다고. 왜? 그러면 지금 허가 받아야 돼서 심의 들어가는데 형 발언에 대해서 극우적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부담되면 나 안 갈게 그랬더니 근데 형이 안 오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면 또 회사 수익과 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오긴 나오되 톤 다운 시키라고. 그럼 내가 나가서 하는 이유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게 말이 틀렸으면 내가 법적으로 어디 걸려서 갈 텐데 그건 없지 않느냐. 맞는 얘기인데 지들이 듣기 싫은 얘기지. 그건 좀 그러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혼란하다고. 한참 그러다가 점점 그게 이제 심의가 다가오고 나중에 이제 채널A하고 TV조선은 조건부로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쯤 되니까 회사 경영진이 또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안 할게. 그래서 이제 MBC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TV에 나오지 않게 됐고 그때는 경쟁사인 TV조선의 진행자도 이쪽 좀 나와줄 수 없냐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다 끊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오게 됐는데 그겁니다. 이 정부가 이 재허가권을 가지고 방통위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방송사는 방송권 뺏기면 망하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어떻게 할 거고 노조와의 싸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약해지는 건데 그 권한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5년마다 심사를 하는데 이번 연말 12월에 MBC가 그 대상이 됩니다. MBC는 지방의 여러 MBC가 다 별도의 회사예요. 지방의 MBC를 또 따로 심사를 받고 따로 하는데 이번에 서울에 있는 MBC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의견을 듣고 있어요. 지금 8월 23일 날 방통위가 홈페이지에 약 한 달 동안 9월 23일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BC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좌파들은 MBC 잘한다고 할 거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네.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 방통위에서는 심의 소위가 있습니다. 이 방송들이 너무 엉터리 보도, 아까처럼 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 사건이라 이제 만들어서 보도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옛날에 MBC가 PD수첩에서 광우병 소고기 엉터리 보도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는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MBC는요, 지금 몇 개가 걸려 있어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한 거를 다룬 적이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점이 200점, 20점 이상 쌓여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죠. 이번 청취자 의견에 들어간 것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2023년도 작년에 이 역시 있었던 5년 재효가 심사에서는 KBS 하고 이제 뭐 지방에 있는 MBC, 뭐 옥천 FM 방송 이런 것들이 쭉 대상이 됐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34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중에 700점 이상이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650점을 넘는 대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사는 34개였는데 방송국은 141개였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MBC가 방송사는 하나인데 지방마다 방송국이 따로 있죠. SBS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점 이상인 회사는 52개였는데 여기에서는 4년간 허가를 해줬어요. 아까 700점 넘은 거는 5년 후에 다시 받으라. 완전 통과고. 650점 넘은 데는 4년. 그리고 650점 미만인 데는 뭐뭐뭐를 고치는 조건으로 3년간 허가를 해줬습니다. 88개 방송국이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올해도 이런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MBC가 어떤 경과를 받을지 이미 벌점이 상당한 데다가 시청자 청취 의견에 감안되면 그래서 낮은 점수가 나오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MBC를 아예 민영화 해버려야 된다고 봐요. 민영화는 어떻게 하느냐? 2000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서울신문이 옛날에는 정부신문이었잖아요. 국영 우리끼리는 노동신문이다 뭐 인민일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쪽에도 저희 친구들이 있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 때는 좌파대로 하고 우파 때는 우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이장들한테 정부가 갖다 주고 뭐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익이 거의 안 나잖아요.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그래도 정부가 재벌들한테 야 광고 실어줘 그러면 실어줍니다. 근데 그것도 차츰 이제 민주화되니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 재정경제부가 서울신문의 가장 큰 주주였어요. 그래서 자기네 주식을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00년에. 그 서울신문에서 막 반대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게 판 게 2022년인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팔았어요. 호반건설이라고 호남에서 시작된 건설업체가 사갔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왜? 봉급이 더 많고 좋아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신문 기자들이 막 호반건설은 무슨 회사인가 하고 늘 정부 기관지처럼 움직이던 기자들이 호반건설의 비리를 밝히는 기사를 쓰고 어쩌고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뭐 정년을 해도 원하는 사람은 더 계약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하니까 편안해졌습니다. 민영화가 성공이죠. 어쨌든. 그 후로 살아남는 건 그 다음 문제고. 호반건설의 기관지가 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민영화는 됐습니다. 또 하나가 YT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거는 한전 KDN 이 대주주였어요. 근데 YTN도 이 적자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KDN도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방송을 세우면은 정부가 입김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전 같은 국영기업한테서 주주가 되게 했는데 이제는 한전도 적자가 많잖아요. 한전 자회사도 적자가 많으니까 이걸 팔겠다 하고 내놨죠. 그래갖고 뭐 YTN도 뭐 시끄럽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어느 기업이 사갔는가 하면 유진그룹이 사갔습니다. 그 처음엔 반대기 요즘 조용해졌어요. 제가 유진그룹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야, 그 뭐하러 방송국 사냐 골치 아픈다 그랬더니 뭐 도와줘 그러는데 의외로 쉽게 좀 조용해졌습니다. 민영화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있던 기자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뭐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죠. 우리끼리 내부에서 싸워서 문제지 판단은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정성이 더 높아가죠. 그래서 저는 MBC가 지금 박문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사회를 통해서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저게 철밥통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 패거리 믿고 엉터리 방송하고도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저걸 민영화로 돌려야 된다 그래요. 지금 MBC 하나 없어져서 대한민국 전혀 까딱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일보 사라지고 동아일보 사라져도 까딱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서울대학교 사라지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없어도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젠 굉장히 큰 사회입니다. MBC를 민영화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찻장 속에 폭풍일 뿐이야.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자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서 혁명적 활동을 했으면 이런 사태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한상혁 씨를 방통위원장 앉혀갖고 쫙 장악해 들어가고 검찰 장악해 들어가고 했을 만큼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방통위원장 모습 몇 명이 탄핵으로 문제가 되고 말이에요. 약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뭐 윤석열 정부도 2판 3판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렇다면은 MBC 이제 연말입니다. 이번 연말 재여가 때 뭐 이미 MBC는 점수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청자 의견 청취에서 어떤 분들이 의견을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취합돼서 낮은 점수가 나오면 재여가를 못 받고 그리고 매각을 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영방송이 국민교육을 시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미국에는 공영방송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요, KTV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국민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SNS가 굉장히 발달했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국민교육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정부도 유튜브 하나 채널 만들어서, 요즘 충북 충주에 공무원이 충주시를 위한 유튜브 하면서 인기 끌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국민 교육하면 된다고. MBC를 민영화하라.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